어제 했던 거 짧게 이야기하고 오늘 요 이항분포까지 조금 더 하고 나서 공부할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어제 뭐 했냐면 결국 이거 한 거지. 이상확률 변수의 확률분포라는 걸 했고요. 결국 이걸 가지고 뭐 했냐면 확률분포표 찾은 다음에 평균 찾고 분산 찾고 표준편차 찾고 사실은 그게 다였어요. 그걸 찾는 과정 중에 공식들이 몇 개 필요했고 그리고 이 확률분포표를 완성할 때 이 표 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완성할 때 확률을 좀 구해야 되거든. 산수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조금 귀찮았던 거지. 결국 한 건 뭐냐면 이 표 가지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는 게 다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공식만 짧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그래서 표를 완성할 건데 확률 변수 x에 해당하는 거 보통 소문자 x1, x2 등등등 해서 xn 이렇게 생겼고 이것에 해당하는 각각의 확률들 얘를 뭐 p1, 얘를 p2 해서 얘를 pn이라고 치면 이거 다 더한 게 1이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를 우리 확률 분포표라고 불렀고 이 확률 변수와 각각의 확률에 해당하는 대응 관계를 확률 질량 함수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진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냥 구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여러분 손으로 다 계산해서 이 확률 분포표를 완성했다고. 그걸 가지고 뭐 했냐면 첫 번째로 한 건 평균 찾는 거였어요. 평균은 그냥 시그마로 표현합시다. xi, pi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제가 시그마에 위아래에 아무것도 안 썼다는 건 그냥 있는 숫자 다 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x1 곱하기 p1, x2 곱하기 p2, x3 곱하기 p3 등등등 해서 제일 마지막인 xn 곱하기 pn까지를 다 더한 것이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였고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그마 pi 무언가의 평균이다. 그래서 x의 평균이다 그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평균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게 분산 찾는 거였는데 분산은 식이 두 개였거든. 하나는 분산의 정의였고 하나는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이었는데 분산의 정의가 뭐였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다고요. 무언가의 평균이라니까 시그마 pi 들어올 건데 무엇의 평균이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실제로 계산은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랬어. 편차 찾기 약간 귀찮고요. 찾아도 약간 지저분한 숫자 나올 건데 그걸 또 제곱해서 계산하기가 약간 귀찮거든. 그래서 얘를 쭉 전개해보면 누가 만들어진다고? 아이고. xi의 평균, xi 제곱의 평균, 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녀석이 만들어진다고요. 요거 식으로 아니 기호로 다시 써보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그랬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오히려 문제에서 제곱의 평균을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분산 구해가지고 아니면 평균이랑 분산 주고 야 제곱의 평균 구해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죠? 이 녀석이고 마지막으로 나온 표준 편차 얘는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 씌워서 찾으면 된다 뭐 이런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어제 배운 공식이 사실은 이게 전부 다였어요. 말했지만 이 확률표 표를 완성시키는 약간 귀찮아서 그렇지 이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어제 한 건데 오늘 할 건 이제 뭐냐면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이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중에 약간 특별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중에 일종인데 정의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뭐 워딩은 책에 있는 거랑 제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의미는 똑같으니까
발 아파. 잠깐만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한글 다 썼어요. 칠판 한글 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썼거든요.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된 독립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그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분포. 그것이 이항 분포인데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독립시행이에요. 독립시행을 N번 반복하는 거고요. 그 각각의 한 번의 시행마다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도 P로 결정되어 있어요. 사실은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되어 있다라는 말에서 독립시행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되죠. 독립시행이라는 건 똑같은 거, 예를 들어서 동전을 여러 번 던지거나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것처럼 서로 독립이 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야. 똑같은 시행을, 그쵸? 그러니까 각각의 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 항상 일정하다고요. 독립시행이니까. 그 독립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예요. 키워드는 얘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얘예요. 독립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가 확률 변수이면 그건 이항분포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주사위 3번 던질 거예요. 1의 눈.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주사위를 3번 던질 거야. 당연히 그 3번은 독립시행이에요. 주사위를 3번 던지는 거니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야. 그럼 이 말을 쳐다보고 우리 무슨 생각할 거냐면 아, 얘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립시행 3번 할 거야.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로 결정되어 있고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했으니까 이건 이항 분포구나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이항 분포에선 이거 가지고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랑 이거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할 건데 이걸 하려면 뭐 해야 돼? 이 표를 완성해야 돼. 표를 완성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표를 완성해보면 주사위 3번 던질 거야.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래. 그럼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겠지. 3번 던질 거니까 3번까지 가능할 거잖아요. 빵번에서부터. 그럼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을 각각 구해보면 이건 뭘로 구할 수 있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확률 제일 마지막에 한 거. 그거 뭐였냐면 확률 변수 X가 0이래.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빵번이라는 건 3번 중에 빵번 골라서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오고 1의 눈이 아닌 것만 3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NCR, P의 R제곱, 1-P의 N-R제곱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얘는 뭐예요? 주사위 3번 던져서 1의 눈이 한 번 나오는 거니까 3번 중에 한 번 골라서 1의 눈이 한 번 나오고 1이 아닌 눈이 2번 나오는 거지. 3번 중에 2번 골라서 1의 눈이 2번 나오고 1의 눈이 한 번 나오는 거고 3번 중에 3번 골라서 1의 눈이 3번 나와요. 1이 아닌 눈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돼?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평균 되고 제곱해가지고 다 곱한 다음에 더하면 제곱의 평균 될 거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 만들어지겠지. 저 방법을 하면 할 수 있다고요. 그럼 봐봐요. 이 녀석이 특별한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말을 보자마자
특별히 확률 질량 함수가 무엇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우린 알아요.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냥 한글로 말로만 나왔잖아. 야, 주사위 던질 거고 주사위 3번 던질 건데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래. 그럼 저걸 쳐다보고 아, 3번 중에 빵번 1의 눈 안 나와. 3번 중에 한 번 1의 눈, 나머지 2의 뭐 1 아닌 눈.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고. 이걸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말하면 이항분포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확률 질량 함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확률 변수랑 확률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그 확률 질량 함수가 뭐라고?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똑같다고. 잘 모르겠는 말인데 막 섞어서 하니까 더 모르겠다. 그지? 다시 말해서 표를 완성할 수 있다고. 이 말을 보자마자 표를 완성할 수 있다고. 이 표를 찾을 때 봐봐. 이거 계산하는 건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도대체 몇 번 던질 건지, 즉 독립시행 몇 번 할 건지 하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지 이 두 가지만 알면 확률을 완성할 수 있어요. n 몇 번 시행할 건지,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p 그 두 가지만 알면 확률 분포표를 완성할 수 있다고. 저 두 개로 이루어진 게 확률 질량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거든요. 이걸 대문자 B로 나타내는데 N하고 P하고 요 두 가지만 알면 몇 번 시행할 거고 네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인지 그 두 가지 요소만 알면 확률 분포표를 완성할 수 있어요. 확률 분포표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건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도 찾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팩터가 이항분포에서 평균이랑 분산을 찾을 때 필요한 두 가지 요소고 이 두 가지만 문제에서 찾으면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이 문제를 쳐다보고 우린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주사위를 3번 던질 건데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래. 그러면 똑같은 독립시행 사건 발생 확률 딱 P로 정해져 있고 독립시행 3번 할 거래. 일어난 횟수를 물어봤다고. 그러면 얘 이항분포구나. 시행 횟수 3번,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 이렇게 생겼다 라고 쓴다고요.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되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동전 던질 거야. 동전 뭐 몇 개 던질? 6개? 6번. 동전을 6번 던질 거예요. 앞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래. 그럼 얘도 이항분포를 따른 녀석이죠. 6번 던질 거래. 그 6번 당연히 다 독립인 시행이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2분의 1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중에 몇 번 일어나니 횟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요. 시행 횟수는 6번,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다. 그 소리예요. 그럼 이렇게 표시만 해두면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라고? 표를 완성할 수 있다고. 뭘로? 독립시행의 확률로 확률 분포표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녀석인데 이항분포는 되게 고맙게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평균을 찾으려면 굉장히 귀찮겠죠? 주사위 고작 3번 던진 것도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오거든요. 이걸 다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래. 근데 이걸 계산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미리 계산을 해둔 거야. 증명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건 일단 생략. 이항분포의 경우엔 평균 또는 기대값을 구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봐. 이걸 평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대값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졸림 서서 들어. 자지 말고. 기대값이라고도 하는데 생각해보자고요. 동전 6번 던질 거야.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거래. 몇 번 정도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냐? 동전 6번 던질 거야. 앞면 나오는 횟수 몇 번 정도로 기대할 수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뭐 3번쯤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6번을 던지면 물론 꼭 3번이라고 보장할 수 없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안 나올 수도 있고 6번 다 나올 수도 있지만 3번 정도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왜 3번이라고 기대하냐면 6번 시행할 건데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3번쯤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이항분포에서 평균을 찾는 방법이에요. n하고 p를 곱하시면 그게 그냥 평균이에요. 이게 기대값이라고. 위에 와서 다시 볼까요? 첫 번째 예제. 주사위 3번 던질 거야.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기대값이 얼마냐면 2분의 1이에요. 0 곱하기 이거, 1 곱하기 이거, 2 곱하기 이거, 3 곱하기 이거 다 더하면 2분의 1이라고 나온다고. 왜 2분의 1이냐면 3번 시행할 건데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6분의 1이거든. 둘이 곱해서 2분의 1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따른데, 이항분포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예요. 이항분포를 따른데 그렇게만 하면 평균 구하는 게 너무 쉽다는 거야. 저렇게 안 해요. 이거 다 곱해서 더하는 거 안 한다고. 이항분포라고 하면 시행 횟수랑 한 번의 사건에서 일어날 확률, 한 번의 시행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요거 둘에 곱하면 그냥 기대값 되더라. 이런 소리예요. 이거 다 계산하면 이거 된다고. 이항분포에서는. 이항분포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항분포인지 아닌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이항분포라고 하면 이걸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거 다 다시 구해가지고 더해야 되잖아요. 엄청 귀찮다고. 그죠? 그래서 평균을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 NP에다가 Q라는 녀석을 하나 더 곱하는데 이 Q는 누구냐면 1-P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 위에 거로 예를 들자면 N이 3이야. P가 6분의 1이잖아요. Q는 6분의 5예요. 그냥 1에서 P 빼면 Q예요. 그게. 그러니까 1-P를 하나 더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런지가 뭐 우리 책에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 개념서에 보면 다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증명하는 방법이 한 2가지 정도 있어요. 책마다 좀 다른데 뭐 내신 할 때 돼서 혹시 필요하면 증명하겠지만 그거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 시험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린 이걸 외우기만 하면 돼. 이 공식을. 분산이라는 건 N이랑 P랑 Q를 곱해서 만들더라 라는 거고, 그런 표준 편차인 시그마는 어쩔 건데 이건 그냥 루트 NPQ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이게 이항분포에서 나오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항분포인지만 알면 아주 편하게 구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항분포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예제로 한번 가서 볼까요? 유형 어디야? 8번부터가 이제 이항분포 이야기인데 412번. 이거 너무 중요해서 안 지우고 싶은데 문제 봐야 되니까 칠판 지울게요.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저걸 모르면 이제 사실상 거의 문제를 못 풀어요. 그리고 이 이항분포는 계속 나올 거거든요. 오늘 할 연소확률 변수에 있는 정규분포랑도 또 연결되는 거라서 보셔야 돼요. 책에 있는 거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이항분포.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즉 P로 결정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얘를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 키워드는 이거라고요. 독립이라는 거랑 일어난 횟수가 확률 변수라는 거야. 그렇다면 시행 횟수와 확률, 요 두 가지가 이 확률 분포를 파악하는데, 즉 평균과 분산을 찾을 때 중요한 팩터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항분포임을 표시하는 거고요. 요 대문자 B는 이항분포다라는 뜻으로 쓰는 B예요. 어디 써있지 않나? 여기 안 써있네. 그리고 그때 이 확률 변수 X의 질량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는 이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랑 똑같은 거라고?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똑같은 거라고.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평균은 즉 기대값은 n이랑 p를 곱하는 거, 이건 둘이 곱한다고요. 분산은 np에다가 1-p를 곱하는 거고 표준 편차는 전체에다가 루트 씌우는 거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이항분포고요.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는 그냥 써 있으니까 얘기만 하고 가자면 이거 뭐 왜 그러니 뭐 논리적으로 접근할 거 아니라 그냥 당연한 소리니까 응 좋은 소리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돼. 봐봐요.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인 확률이 P이고 n번의 독립시행에서 실제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X라고 하면 얘는 수학적인 확률이고 n분의 X라고 하는 건 통계적인 확률이에요. 그죠? n번의 시행에서 실제로 일어난 횟수가 X니까 이 상대도수는 통계적인 확률이다. 인데 이거 봐봐. n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 시행 횟수가 한없이 커지면 통계적인 확률은 수학적인 확률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통계적 확률 하면서도 제가 살짝 이야기했는데 주사위 하나 던질 거야.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야. 이건 수학적인 확률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6번을 던지면 꼭 한 번 나오냐? 그건 아니었는데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600번을 던지면 그 중에 300번이 나올 리는 거의 없잖아요. 100번 근처가 나올 거라고. 6000번을 던지면 1000번 근처의 값이 나오겠지. 1의 눈이 나온 횟수가.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n분의 x, 통계적인 확률이야. 시행 횟수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한 횟수, 즉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는 양수 h보다 작다. 이 h라는 양수는 그냥 임의의 양수니까 아주 작은 양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 둘의 차이가 어떤 양수보다 작대. 그 확률이 1에 가까워진대. 확률이 1이라는 건 당연히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전사건? 다시 말해서 얘가 참이다 이런 소리거든. 엄청 어려운 소리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해석해보면 이거예요. 시행 횟수가 커지면 통계적인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는 어떤 양수를 가져와도 그보다 작다. 즉 0에 가깝다. 라는 소리예요. 해석해보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클 때 어디 가서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클 때 요 상대도수 통계적 확률은 사실상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라는 소리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다는 건 도대체 얼마나 큰 거니?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그냥 좋은 소리구나. 뭐 당연한 소리구나. 많이 던지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더 심각한 걸로 물어볼 일은 거의 없어요. 어쨌든 와서 8번 보러 가보면 412번인데 어떤 기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품이래요. 5개를 선택할 때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재요. 이걸 쳐다보고 얘가 이항분포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이걸 보고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시행 횟수가 몇 번이에요? 5번이야. 생산된 제품 중 5개를 뽑아낼 거라며 5번을 시행하는 거예요. 추출을 5번 하는 거잖아. 사건 발생 확률이 얼마예요? 10분의 1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불량품의 개수니까. 그죠? 한 번에 시행해서 내가 불량품을 선택할 확률이 10분의 1이니까 시행 횟수가 5번, 사건 발생 확률이 10%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5번 시행할 거고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1이네. 이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뭐 물어봤냐면 얘는 이제 확률 물어봤으니까 x가 1 이상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5번을 시행했기 때문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표를 완성시켜 보면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을 거야. 얘네들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인데
물어보고 있는 건 x가 1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우린 뭘 찾으면 돼? 1에서 이거 찾아가지고 1에서 얘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1 이상일 확률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 확률 x가 0일 확률을 한번 찾아보면 불량품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5번 시행할 거라고 그랬어. 5번 중에 빵번 골라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10분의 9만 5번 일어나는 거라고요. 이게 불량품이 빵 개일 확률인 거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x가 1 이상일 확률은 1에서 px가 0일 확률을 빼면 되는 거니까 1에서 5시 0도 1이고 10분의 1의 0제곱도 1이니까 10분의 9의 5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답이 될 거예요. 이 예제는 이것이 이양분포임을 네가 알아차릴 수 있니?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양분포라면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걸 알고 있니? 를 물어보려고 나온 문제예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편차 구할 거지만 얘는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확률 물어본 거라고. 확률 표를 완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표를 완성할 때 필요한 팩터 2가지가 시행 횟수와 일어날 확률 P이기 때문에 이 2개를 이용하면 확률 질량 함수 찾을 수 있다. 즉 각각의 확률들을 다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같은 외계어도 계속 듣다 보면 머리에 들어가겠지. 그지 정아야? 어? 다음 416번 이양분포 저것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 x가 10일 때 제곱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요. 이양분포를 따른데 20,p래요. 이 20이 나타내는 건 뭐였다고? 시행 횟수 n. 그죠? p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러니까 20번 독립시행할 거야.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했는데 이 녀석의 평균이 이거래요. 그럼 공식은 눈에 익어야 되니까 한번 쓰고 가자고.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양분포를 따른데 시행 횟수 n번 일어날 확률이 p래. 그러면 평균 어떻게 생겼다고요? 평균 어떻게 생겼다고요? np. 이게 평균이야. 분산 어떻게 생겼다고 정아야? n, p, q. q가 뭔데? 1 빼기 p. 1 빼기 p.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이건 우리가 어제 했던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랑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항 분포의 경우엔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제 했던 거랑은 다른 얘기 아니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구하면 되는데 20이랑 p인데 평균이 10이래. 그럼 p가 얼마란 이야기야? 2분의 1이다 그 얘기잖아요. 문제에 나온 건 뭐래? 20,p야. 그럼 평균이 얼마여야 돼? 20p여야지. 이거 둘이 곱한 거. 근데 얘가 얼마래? 10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p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 얘기 하는 거라고. 되죠? 아 이거 그냥 1차 방정식이잖아. 20이랑 p를 곱한 게 10이라고. p가 2분의 1이라고. 이거 둘이 곱하면 평균이니까. 듣고 있어? 2분의 1인 거 알겠어? 그래서 아하 그럼 얘가 20의 2분의 1이란 소리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분산 얼마니? 정아야. 분산 얼마게? 빨리 봐줘. 다 써놨잖아. 보고 하라고. Q가 뭐냐고요? 듣고 있는 거야? 1 빼기 p. 1 빼기 p. p가 얼만데? 그니까 눈만 뜨고 있다니까 지금? 아 p가 2분의 1이라고 찾았잖니? 네. q가 얼마야 그럼?
1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1이란다. 아. 대단하지? 분산 어떻게 생겼다고 그래서? n하고 p하고 q를 곱하면 얼마야? 5죠. n하고 p하고 그냥 뭐 앉아있다가 집에 가면 장땡이구나 오늘은. 그지? 뭐 오늘 수업도 정규 수업도 없고 뭐 대충 뻑이다 집에 가면 뭐 엄마가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왔구나 우리 딸 이러면서 밥도 챙겨주고. 그지? 분산이 5라고. 이 정도 공식은 외워야지. 그죠? 그래서 얘가 5다 이렇게 찾아지고요. 구하라고 한 건 제곱의 평균도 있거든. 이 제곱의 평균은 우리 원래 어떻게 구했죠? 분산 가지고 구하는 거잖아. 우리 어제 했던 분산 떠올려 보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찾는 거였다고. 그지? 그래서 이거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생겼다?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해서 만들었다고. 요거 좌변으로 넘겨서 이항분포라고 해서 이 관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냥 산수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공식이 생긴 것 뿐이지. 그럼 따지고 보면 이거 찾으라고 했는데 분산 얼마였다고? 5였다고요. 평균 얼마였다고요? 10이었다고. 그래서 이거 얼마라고? 105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곱의 평균은 105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이항분포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예제인 거지. 시행 횟수랑 확률 나온 걸로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평균이랑 분산 구했으면 제곱의 평균도 어제 했던 그 관계식 가지고 당연히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항분포에 나오는 내용이고, 하나 더 보면 잠깐만 아이고 422번 3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6번 반복한대요. 2개는 앞면, 1개는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요. 이항분포라는 걸 눈치채야 돼. 3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할 거래. 2개는 앞면, 1개는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래. 시행 횟수가 몇 번이에요? 6번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예요? 8분의 3이에요. 그 8분의 3을 계산해보면 이거야. 자, 봐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뭐냐면 2개는 앞면, 1개는 뒷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원하는 사건이잖아. 동전 3개 던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내가 원하는 사건이고, 그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거니까 이항분포라고. 그럼 요 확률 자체는 동전을 3개 던질 거야. 근데 그 중에 2개는 앞면, 1개는 뒷면이래. 그럼 3개 중에 2개 골라서 2개는 앞면 나오고 1개는 뒷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8분의 3, 이게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란 소리고, 그럼 이제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6번 반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8분의 3이야. 그 소리라고요. 아까보다 조금 더 복잡해졌지. 확률이 그냥 동전 하나 던지는 거 이런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니고, 이번에 동전 3개나 던질 거야. 그게 하나의 시행이에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을 니들이 계산해야 된다고. 이 확률을 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이항분포를 찾아야 된다고요. 평균 구하래. 평균 얼마야 그래서? 평균 얼마야? 이거 평균 얼마냐고. 4분의 9. 응? 그죠? 그래서 요 문제는 확률 변수 x라는 것이 이렇게 생긴 이항분포를 따를 거니까 평균 구하세요. 그러면 6이랑 8분의 3을 곱해서 4분의 9다. 이렇게 생겼고, 분산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건데? 6에다가 8분의 3에다가 뭘 더 곱하면 돼?
8분의 5를 더 곱하면 돼. 그지? 그래서 사실상 여기다가 8분의 5를 곱하는 거니까 32분의 45 뭐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그리고 여기다 루트 씌우면 분산되는 거고요.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얘도 말했죠. 이것이 이항분포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항분포임을 알아차렸으면 시행 횟수랑 사건이 발생할 확률만 찾으면 되는데 얘는 앞에 있는 예제랑 다르게 요 확률 찾는 게 약간 머리를 써야 해서 그래서 조금 헷갈리고 복잡한 녀석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만 완성하고 나면 그 뒤로는 그냥 산수다. 다음 유형은 11번. 야, 이런 것도 봐. 완치율이 60%인 병을 앓고 있는 50명의 환자가 있대. 완치된 환자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 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야. 시행 횟수가 몇 번이에요? 50번이야.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예요? 100분의 60이야. 시행 횟수 50번, 일어날 확률이 5분의 3. 그걸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라 그런 이야기라고. 왜 이래? 끼지 마. 이항분포임을 알면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요. 하나 더 봐. A, B가 가위바위보 12번 할 거래. A가 이기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할 거래. 이항분포라고요. 횟수잖아요. 가위바위보 12번 할 거래. 그럼 이건 독립시행 12번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마. 왠지 첫 번째 얘기가 계속 이길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죠. 계속 묵집바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그건 현실이고 실제로는 첫 번째 이겼냐 졌냐랑 상관없이 계속 간다고 치면 12번의 독립시행 할 거고 그 중에 A가 이기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A가 이길 확률만 구하면 그 다음 평균은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다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면 제곱의 평균도 구할 수 있다고요. 이항분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고. 428번. 시청률이 30%인 어떤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는 동안에 임의로 500가구를 조사할 때 시청하는 가구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항분포야. 이항분포라는 걸 알아야 돼. 왜 이항분포냐면 시청률이 30%래.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30%란 이야기고 몇 번 시행했다는 거예요? 500번 시행했다는 거야. 노크를 500번 한 거잖아. 니네 집 이거 보고 있니? 이러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500번. 시행 횟수가 500번이라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한 확률이 100분의 30, 시행 횟수 500번, 그리고 시청하는 가구의 수, 즉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시행 횟수가 500번,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3이다. 그 소리가 되겠죠. 그치?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차려야 돼. 머리를 써야 돼. 눈만 깜빡이지 말고. 너의 뇌는 생명 유지 활동 외에도 더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 찾으래. 3분의 1 x 마이너스 1의 분산 찾으래. 그럼 이걸 하려면 확률 변수 x를 바꿀 게 아니고 뭐 하면 돼? 먼저 분산 x를 찾으면 되죠. 어제 했잖아. x에다 3분의 1 배하고 1을 뺄 거야. 분산은 어떻게 되니? 유빈아. 분산 어떻게 되니 저거? 구하라고 한 건 이거거든? 얘는 뭐랑 같은 거야? 뭐 곱해야 돼? 9분의 1. 그러니까 일단 얘부터 구하면 되겠다, 그죠? 분산부터 구하자고. 그 다음 9분의 1 하면 답이라고. 그지? 구하라고 한 건 이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쳐다보고, 얘도 구해보고, 얘도 구해보고 할 거라고. 하고 나서 9분의 1을 곱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되니까. 평균 얼만데?
정아야, 평균이 얼마니? 150. 500이랑 10분의 3을 곱해서 150. 분산은요, 500이랑 10분의 3이랑 10분의 7을 곱할 거예요. 그래서 뭐 150이랑 10분의 7을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05 이렇게 생겼겠다. 그죠? 얘가 분산이고요. 105 맞냐? 7, 5, 35 맞죠? 이렇게 생겼고, 그럼 구하라고 한 건 요 녀석인데 이건 분산에다가 9분의 1배 한 거니까 이거 9로 나누시면 답이 되겠죠. 3분의 35? 그래서 얘는 3분의 35다.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기억이 나겠지? 설마. 에이씨, 어제 했는데 진짜 닭도 아니고. 그런 조류 같은 표정 하고 있을 거야, 너 지금? 모르겠는 사람은 집에 가서 돌려봐. 문자 보내놨어, 어제. 확률 변수 이렇게 바꿨는데 분산이 왜 이렇게 바꾸는지는 집에 가서 보세요. 마지막으로 유형 12번에 보시면 유형업에 있는 거긴 한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릴 문제라서 이 녀석을 볼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항 분포의 최종판인데 50원짜리 동전 2개 던지고 100원짜리 동전을 4개 던질 것.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4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동전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동전을 받기로 했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 이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시행은 동전을 꺼내는 거다. 그 동전을 꺼냈을 때의 기대값이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6개의 동전이 들어있고 그 중에 50원짜리가 2개, 100원짜리가 4개니까 50원짜리가 몇 개 나오는지를 생각하면 돼. 6개 중에 3개 꺼낼 건데 그 중에 50원짜리가 몇 개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50원짜리는 빵 개 있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거든. 2개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시행에서 (50원짜리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물어보고 있는 건 금액이거든? 그럼 이 금액이랑 내가 꺼낸 50원짜리의 개수 사이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금액은 y라고 새로운 확률 변수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원짜리의 개수만큼은 50x 이렇게 생겼겠지. 그리고 나머지 개수만큼은 100원을 받을 거예요. 꺼낼 때 3개 꺼낼 건데 50원짜리를 x개 꺼냈으면 100원짜리는 3-x개를 꺼냈을 거라고. 합쳐서 3개 꺼내는 거니까. 그럼 50원짜리 개수만큼은 50원씩 받을 거고 100원짜리 개수만큼은 100원씩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누구랑 똑같다? 300-50x 하고 똑같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이거거든요. 금액의 기대값. 금액의 기대값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y가 이거니까. 아이고. 그래서 얘는 300 빼기 50 EX 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찾으면 되냐면 요 녀석을 찾으면 돼요. 요거 찾아가지고 여기다 쏙 집어넣기만 하면 끝나고 x가 뭐였다고? 50원짜리의 개수. 그럼 표를 완성해 보자고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어요. 참고로 얘는 이항분포가 아니지 독립시행을 3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생긴 주머니에서 동전을 3번 꺼내는 게 아니고 그냥 동시에 3개를 빡 꺼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독립시행을 n번 반복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이항분포가 아니야. 아하. 이건 그냥 이산확률 변수라고요. 그래서 50원짜리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건 6개 중에서 동전을 3개 꺼낼 건데 100원짜리만 3개 나온 거야. 이게 50원짜리가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인 거지. 그죠? 50원짜리가 1개 나올 확률은 6개 중에서 3개 꺼낼 건데 50원짜리가 하나 나오고 100원짜리가 2개 나온 거야. 그죠? 그리고 얘는 뭐야? 6개 중에 3개 꺼낼 건데 50원짜리 2개 다 나오고 100원짜리가 1개 나온 경우인 거야.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숫자를 좀 깔끔하게 써놓고 나서 갑시다. 그래서 얘는 계산해 보면 6, 5, 4, 3, 2, 4 이렇게 생겼으니까 3, 2랑 6 날리고 4, 4 날라가서 이건 5분의 1이고요. 얘는 6, 5, 4, 3, 2에 2에 4, 3, 2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래서 3, 2랑 6이 날라가고 2, 2랑 4, 4가 날라가네요. 그래서 요거는 5분의 3인가 봐요. 그럼 얘는 뭐 뽀나마나 5분의 1이겠네요. 그죠? 다 더하면 1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찾고 나서 이제 우린 뭐 할 거라고? x의 기대값을 찾을 거라고. 0 곱하기 5분의 1, 1 곱하기 5분의 3, 2 곱하기 5분의 1. 그래서 계산해보면 1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공교롭게도. 5분의 3이랑 5분의 1을 더할 거니까 1이에요. 다시 말해서 50원짜리가 몇 개 정도 나올 수 있을까를 기대해보면 하나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50원짜리가 하나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 250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좀 복잡하죠? 말했지만 이게 최종판이야. 이 이산화율 변수의 최종판이에요. 확률 변수가 막 중간에 변해요. 비슷한 걸로 뒤에 보시면 이항분포도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435번 보시면 이거는 뭐 푸는 거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말로만 제가 할게요. 주사위를 하나씩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영미가 1점을 얻을 거고 그게 아니면 진이가 1점을 얻을 거래. 이와 같은 시행을 30번 반복했을 때 영미의 기대값이랑 진이의 기대값의 차를 물어봤거든요. 30번 반복을 한다고. 30번 반복한다고 시행 횟수가 30번이라고. 그러니까 독립시행 30번 했네. 그럼 무언가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하면 이항분포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사건을 뭐라고 할 거냐면 뭐 영미가 점수 얻는 경우라고 칩시다. 이거. 눈의 수의 합이 1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렇게 생겨먹은 사건을 내가 원하는 사건이라고 치면 이런 사건이 도대체 몇 번 발생했니? 라고 하면 그건 이항분포예요. 그런데 물어보고 있는 건 점수거든. 그럼 이런 사건이 발생한 횟수랑 점수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x라고 하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시행 횟수는 30번이고 확률은 여러분이 찾으세요. 찾으셔야겠죠? 주사위 두 눈의 수의 합이 1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찾아보면 되고 그래서 찾아서 집어넣고 나서 보면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랑 분산 이런 거는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결국 물어본 건 다시 뭐라고? 영미가 얻은 점수의 기대값, 진이가 얻은 점수의 기대값. 영미의 점수는 이걸 y라고 보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영미가 1점 얻는 거거든? 그러니까 y는 x랑 똑같겠죠. 사건이 일어난 횟수랑 영미의 점수는 같을 거예요.
진이의 점수는 얘를 확률 변수 Z라고 하면 Z 좀 안 좋은데 어쨌든 Z라고 생각해보면 30번 시행하는 것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난 횟수가 X번이면 일어나지 않은 횟수는 30-X번일 거잖아요. 그 30-X라는 녀석이 Z가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영미 점수의 기대값이라는 건 이 Y고요. 그건 이 X랑 같은 거겠지. 진이 점수의 기대값은 이 Z가 되겠죠? 이 Z는 이 30-X랑 똑같겠지. 그래서 일단 이 X를 이거 가지고 찾은 다음에 이 Y와 이 Z를 찾고 나서 그 다음 빼가지고 절대값 씌워봐라. 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요 문제에서의 결론은 뭐냐면 말한 것처럼 독립시행을 30번 할 거야. 어떤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해야 이항분포야. 근데 물어보고 있는 건 점수의 기대값이거든요. 그럼 사건이 일어난 횟수랑 점수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서 일어난 횟수의 평균, 일어난 횟수의 기대값 이걸 이용해서 점수의 기대값을 찾으셔야 돼요. 확률 변수가 약간 바뀌었다는 거야. 그 관계식을 찾는 것이 포인트예요. 얘가 최종판입니다. 그래서 얘까지만 잘 하시면 돼요. 뭐 말은 이런데 좀 어렵죠? 해서 여기까지가 이산확률 변수 이야기였고요. 오늘 8번부터 12번까지 요거 이야기했는데 아까 하던 거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대표 문제랑 그 밑에 있는 거 하나 정도씩 풀어보시고요. 오늘 그 다음 단원인 연소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이야기도 오늘 조금은 할 거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공부합시다.